왕망이 어무를 시켜 죽인 고구려 후 도가 주몽이 맞다면 고구려의 초기 기록들은 30여 년씩 뒤로 밀려나야 합니다. 왕망이 고구려 후 도 혹은 추를 죽인 기사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리왕 31년 기록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국 측 기록도 함께 반영한 듯 보이는데, 물론 삼국사기의 의도는 고구려 후 도를 주몽이 아니라 고구려 장수 연비라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럼에도 내 생각은 고구려 후 도 혹은 추가 주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역사가 뒤로 30여 년씩 밀려나게 되면 백제 역사 또한 대략 30여 년씩 뒤로 밀려나야 할 것입니다. 백제는 온조와 비류가 고구려의 왕권 경쟁에서 유리왕에게 밀려 남하하여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즉 고구려 유리왕과 백제 온조왕의 역사는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의 경우는 비상식적으로 긴 태조대왕의 재위기간을 줄이면 얼추 맞아 돌아갈 것으로 같지만, 백제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백제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 아마도 시조 온조왕 이후 다루왕, 기루왕, 계루왕, 초고왕 4대에 걸쳐 각각의 재위기간을 조금씩 줄여야 할 듯합니다. 이들 재위기간이 의심스러운 것은 4대에 걸쳐 모든 왕들이 거의 50여 년간씩이나 왕위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대개 왕위가 50여 년 정도 유지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우선 선대 왕이 일찍 요절하고 후대의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오래 살아남아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몇 대에 걸쳐 계속 50여 년씩 왕위를 유지한 왕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부자세습왕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자세습이 아닐 경우는 가능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간의 왕위가 계승된다든지, 아니면 연맹의 각 수장들이 번갈아가며 왕위를 맡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나는 앞서 루라는 자가 성읍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고구려조에 따르면 고구려에서는 성을 구루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구루에서 앞구자가 해자를 의미하고 있고 뒤에 자, 루가 성읍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백제에서 이 루자가 뒤에 붙는 왕들이 연달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시조 온조왕 이후 3대에 걸쳐 무슨 루 왕들이 등장합니다. 즉 온조왕의 맏아들 다루왕, 다루왕의 맏아들 기루왕, 그리고 기루왕의 아들 계루왕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부자간의 왕위가 계승되었는데, 이처럼 부자세습 시에 50년씩 재위한 왕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대 고위왕 이전 백제는 아마도 마한내의 한 소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조왕 27년에 윈산과 금연을 마지막으로 마한 땅을 모두 차지했다는 기사는 과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자면 다루왕, 기루왕, 계루왕, 초고왕의 재위기간이 약간씩 불을려졌을 수도 있겠지만, 다루 즉 다성에 살던 왕들, 기루 즉 기성에 살던 왕들, 그리고 계루 즉 개성에 살던 왕들이 번갈아가며 왕위를 차지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루, 기루, 계루의 왕들이 모두 온조 가문의 일족이었다면 이런 상황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앞서 루나나가 성읍을 의미하는 우리말이었다면 한국 고대사가 매우 색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하튼 8대 고위왕 이전 백제는 단지 마한내의 하나의 소국에 불과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선대 왕들의 기록은 다소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위왕에 이르러서야 백제가 마한을 대체하여 한반도 남부를 대표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다음의 글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초연간에 조예가 비밀리에 대방태수 유훈과 낙랑태수 선우사를 보내 대해를 건너 두 군을 평정하고 한의 여러 신지들에게는 읍군의 인수를 주고 그 다음 실력자에게는 읍장의 관직을 주도록 했다. 그곳 사람들은 습관상 옥과 두건을 좋아하여 하오들조차도 군으로 나와 태수를 뵐 때는 모두 옥과 두건을 빌려 썼는데, 스스로 인수와 옥과 두건을 마련해서 갖고 있는 자가 1000여 명이나 되었다. 부종사 오림은 낙랑군이 본래 한을 통치했으므로
지난해 8나라를 떼어 낙랑군에 병합시키려 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 역관이 번역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전하는 곳이 있었으므로 한해 신지 백제의 고위왕에 해당됨과 격분하여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했다. 이때 대방 태수 궁준과 낙랑 태수 유무가 군사를 일으켜 토벌에 나섰고 이 싸움에서 궁준이 전사하였지만 두 군은 드디어 한을 멸망시켰다. 이때를 기점으로 백제국은 목지국을 대체하여 한반도 남부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멸망했다는 한은 마한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에서 한의 신지를 백제 고위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책을 참고 삼아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 보도록 하죠. 다음의 글을 푸른 역사에서 펴낸 한국고대사 1권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때 백제국도 9년 공격에 참여했지만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오히려 다른 소국의 약화를 틈타 이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했다. 고위왕의 장자가 대방왕녀와 혼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백제국이 중국 9년과의 관계에서 이 지역의 대표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삼국사기에 따르면 260년에 육좌평제 16관 등제 관복제 등을 시행했다고 한다. 여러 사료를 종합했을 때 고위왕대 234년부터 286년까지의 이 제도를 시행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적어도 고위왕대가 백제사의 중요한 획기로 인식되었음은 분명하다. 내가 이 글을 참고한 이유는 이 글이 그래도 학계의 가장 보편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고위왕의 장자와 대방왕녀가 혼인했다는 기록입니다. 나는 이 주장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고위왕 이전 백제는 중국에게 알려진 나라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한과 낙랑군 대방군의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이름을 중국 측에 알리게 되었을 것이며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백제가 그 당시 즈음에 건국된 것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고위왕을 백제의 첫 번째 왕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사기 백제봉기 시조 온조왕편에서 구태라는 자가 백제의 시조로 기록한 북사와 수서를 참고한 것으로 봅니다. 구태의 뒷글자 태는 별태자로 이로도 발음됩니다. 즉 구태가 구이로도 발음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구태가 구이로 다시 고이로 발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위왕의 장자가 대방왕녀와 혼인했다는 것은 삼국사기 백제봉기 책계왕편의 기록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례의 기사가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조에도 등장하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부여는 본래 현도군에 속한다. 한나라 말 공손도가 발해 이남 지역의 세력을 확장하여 이족들을 위험으로 굴복시켰고 부여왕 울구태는 다시 요동군에 복속되었다. 당시 고구려 선비가 강성했는데 공손도는 부여가 두 오랑캐 틈에 위치한다고 생각하고 종실의 딸을 울구태에게 시집 보냈다. 사실 이 두 기록을 별개의 것으로 본다면 별다른 오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봉기 시조온조왕편에 구태가 요동태수, 공손도의 딸과 혼인했다는 북사나 수서의 기사가 적혀 있어 이 사달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북사나 수서의 기록이 오류라고 봅니다. 백제는 부여 계승의식이 강했고 당시 스스로를 부여라고 자칭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백제와 부여가 혼동되게 그들이 처신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짧은 시기의 기록을 담고 있는 북사나 수서의 기록자들이 이를 혼동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은혜 교수가 쓰신 대주신을 찾아서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복잡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 글이 이해의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